이제 한국도 미국처럼 해외 주식까지 국외 전출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민, 장기 체류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출국 전 재산 점검의 데드라인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2025년 한국 세제 개편안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국외 전출세 확대 건입니다. 그동안 이 국외 전출세는 국내 한국 주식 중심이었지만 정부 안은요 앞으로 해외 주식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떠나는 날의 평가 가치 기준으로 이익이 잡히고요.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세금이 정리된다는 뜻인데 이 해당 주식이요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변화는 이민, 장기 체류, 국적 변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정 자산 구성 이전 순서와 관련해서 이러한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라는 신호겠죠. 들어가기 전에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법률, 세무,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담은 첫 저서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이 2025년 8월 25일부터요. 한국의 교보문고 그리고 미국의 반디북 US에서 동시에 온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8월 19일까지요. 교보문고 바로 펀딩 이벤트를 통해 사전 구매를 해주시는 분께는요. 한정 사은품과 함께 9월 10일에 서울에서 진행되는 북토크 초대권을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미국에서의 출간 행사도요.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메리칸 드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미주 한인 크로스보더를 위한 미국 절세, 투자, 자산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책 나온 걸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 가정 그리고 한미 크로스보더 분들의 집에 이 책 한 권이 꼭 꽂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구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더 깊이 있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설명란에 JC&컴퍼니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 지금 이슈인가 일 텐데요. 국외 전출세는요, 출국하는 날 보유한 자산의 평가 차익, 즉 미실현 이익을 미리 정산해서 과세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번 개편안에서 해외 주식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목적은요, 출국 이후에 매도해도 국내 과세권이 닿지 않는 문제를 막아서 세원 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겠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한국 이 전출세는요, 국내 주식까지만 포함이 됐고 해외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반면요, 미국이나 기타 캐나다 다른 국가들은요, 개인에게 출국세를 적용하고요. 역시 캐나다도 출국 시에 이 평가 차익을 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한국이 어쩌면 이렇게 이 과세 적용 대상에 있어서 국내 주식으로 한정하는 것이었고 이게 예외적이었었던 거죠.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국외 전출세가 도입이 된 게 2016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당시에 많은 한국의 세법 제도들이 그렇듯이요. 이 제도도 역시 미국의 어떤 엑시트 텍스 제도를 참고해서 도입되었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제도, 이 엑시텍스 제도의 어떤 철학 내지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결국 과세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었으니까 한국도 역시 이러한 의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도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도 포함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게 2016년에 이 법이 나오면서 국내 주식만 포함된다라고 해서 꽤나 이상하다, 의아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법이 바뀌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저도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요, 이게 한국의 방금 말씀드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한국도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현재는 이게 정부의 안이에요. 아직까지는 국회 통과 전이기 때문에 세부 문구라던가 적용 시점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수의 보도를 확인해 보니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출국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요. 2027년이니까 앞으로 1년여가 남긴 했겠죠. 그러나 아무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달라지나 앞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국외 전출세가요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도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국내 주식과는 달리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국내 주식만 해도 대주주 요건에 적용되지 않으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는 국외 전출세의 평가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전출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주식
주식의 평가 차익이 과세 범위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높은 포트폴리오일수록 영향이 커진다라고 하겠죠. 게다가 환율도 변수일 겁니다. 매수 당시의 환율, 그리고 또 출국 시점, 이 국외 전출세가 적용되는 시점의 환율이 다르면 원화 기준의 평가 이익이 커지면서요, 또 세금이 또 그만큼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뭐 명의만 나눠갖거나 뭐 신탁, 법인을 앞세우는 방식도 실질 소유자라는 그런 기준이 강화되면 회피 여지가 좁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잠깐 이 제도가 왜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에서 또는 뭐 본국에서 세금 내는 게 아깝다, 또는 뭐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찾게 되는 방법이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면, 또는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그 나라의 비거주자가 되면 대체로 그 나라의 법, 또 이게 한국 법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나라의 이 양도소득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이 많이 그렇거든요. 뭐냐면 외국인 또는 이 세법상 비거주자들에 대해서는요, 그 나라가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자 이 내국인들이, 거주자들이 이 거주자 신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이 국적 포기세, 엑시텍스, 뭐 미국의 엑시텍스일 텐데요. 이러한 법의 어떤 빈틈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말하자면 이런 거죠. 국적을 포기할 테면 하세요.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당신의 주식들은 시가평가에서 마치 이 국적을 포기하는 시점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서 과세하겠다는 것이 이 핵심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봐야겠죠. 내 주식을 언제 팔까가 아니라 언제 떠날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팔지 않더라도 떠나는 시점에 국적 포기세에 적용을 받는 게 대부분의 주식이 될 테니까. 출국 날짜가 사실상의 과세 기준일이 된다는 얘기겠죠. 출국 직전에 매도를 하던, 아니면 그냥 들고 가건, 떠나는 날의 평가 가치로 정리된다라고 보는 게 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녀 유학, 가족의 이주 타이밍을 엮어서요, 재산을 나누어서 보유하던 어떤 기존의 플랜이 있었다면 이것 역시도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는 패밀리 오피스다, 뭐 해외 법인, 뭐 공동 투자 구조를 고려하거나 사용해 왔던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실제 귀속되는 그 주체별로 누가 떠나느냐가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그럴 주제이다 보니 다루어 봤습니다. 아직 해당 법안은요, 국회 통과 전이지만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는 굳이 지금 한국의 현재 정치 지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미국과 어떤 다른 이 국적 포기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국적 포기세 개념을 생각해보면 해외 주식까지 포함하는 거는요,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예상되었던 바이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뭐 통과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을 거라 생각되고요. 설사 통과되지 않더라도요, 조만간 해당 내용으로 개정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비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겠죠. 결국 전출세 범위가 해외 주식까지 넓어진다면 이게 떠나는 날이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민 또는 해외 장기 체류를 고민한다면 출국 시점, 그리고 환율, 그리고 뭐 보유 구조로 하면 나의 어떤 해당 외국 자산의 명의, 신탁이냐 법인이냐 뭐 이런 것들, 또는 가족의 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고요. 즉흥적인 어떤 개별 절세 팁이 아니라 크로스 보더 면에 있어서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한국의 국외 전출세, 또 미국의 엑시텍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상담을 그간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JC&컴퍼니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